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는 이재명의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기환송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시간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했지만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제 이재명의 기사회생 상당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기사회생이 알려진 아침, 다음날 아침, 새로운 뉴스 하나가 지금 독자들을,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빅 뉴스 중 하나는 정치면의 이 여론조사 기사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사는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 기사만큼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1.8%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사실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건데도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낙연은 물론 1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의원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낙연은 1등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이 다이나믹하게 순위가 막 바뀌고 이 지지도가 올랐다 내렸다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떠드는데도 윤석열 총장은 무섭습니다. 좀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도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셈입니다. 지금 야당 인사 중에서 윤석열과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은 아직 모릅니다. 물론 대선이 많이 남았고 시간이 흐르면 윤석열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은 보수 성향의 후보들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어쩌면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박해받고 탄압받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바꿔보자,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뜻밖의 횡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갤럽이나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가 아닙니다. 서울신문이 의뢰하고 리서치앤리서치 R&R이 한 조사입니다. 자,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는 이낙연 의원, 2위는 이재명 지사, 3위는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29.6%, 2위는 15.3%의 이재명 지사. 그런데 놀랍게도 3위 윤석열 총장은 13.5%를 얻었습니다. 자, 2위와 3위는 불과 1.8%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이낙연 의원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경쟁 대회에서 이탈했습니다.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인데 늘 서울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경기도지사는 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는 잔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그랬고 김문수 지사가 그랬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어쨌든 이 경기도 지사는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노출도도 적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기 때문인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사지만 늘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박원순보다는 사실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남아왔습니다. 과거에도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마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단독 드리블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이 치고 올라와서 괴력을 발휘해서 1.8%포인트 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이재명이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사는 14일, 15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법원 판결 변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이 다 따라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권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 뒤에는 섬뜩이는 칼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여론조사 1위를 날리는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자, 이 말 속에 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을 환영하고 이 지사와 경기도민께 축하한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손잡고 일해나가겠다. 이 지사 개인에 대한 칭송보다는 경기도민 함께 묶었습니다. 경기도도 이낙연을 조금 좋게 봐주세요. 이런 건가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국난 극복, 한국판 뉴딜 성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이낙연 의원은 끌어들이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은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그동안 잘 알려진 사람은 이낙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선 의원의 전남도지사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선거에서 황교안을 눌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낙연은 상당히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래도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친문, 열혈당원들 상당히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 성향의 국민들보다 더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냐? 이제 뭐 거짓말 막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풀어준,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명예를 회복해준 대법원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격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낙연 의원은 친문을 끌어안고 싶어하고 이재명 지사는 홀로 서야 됩니다. 열혈 친문은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사실상 내분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이 난관을 돌파해온 사람입니다. 상당히 거칩니다. 욕설도 상당히 잘하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아무튼 난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낙연 의원은 호남입니다. 그리고 친노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한 시절도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쪽에서 그 당시 아마 유일하게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이가 이낙연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친노 성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선골 진골은 다 PK 혹은 TK? 뭐 아무튼 충청도도 좀 있지만 그렇습니다. 호남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워낙 PK들이 똘똘 뭉쳐서
이너서클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김경수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아무튼 진짜 문재인과는 PK가 많다. 물론 그렇다고 호남, 충청, 뭐 경기 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상은 어쨌든 PK가 선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정치공학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전국 선거입니다. 자, 호남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전통적으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온 영남 출신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반면에 호남 출신 후보가 나오면 어떨까요? 호남 출신 후보가 나와도 전남, 전북, 광주는 많이 찍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또는 TK, PK는 상대적으로 지역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덜 찍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공학적으로는 영남 출신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영남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7개월, 8개월쯤 남았나요? 요동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이 2등을 놓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런 뉴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은 1위인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1위인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에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폭발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이해찬 대표도 그렇지만 당대표는 대권 후보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다 따라잡았다는 이 뉴스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이 뭐지? 이재명이 어제 무죄 판결받았다는데 왜 윤석열이 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의 부상은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수 진영의 다른 잠룡들도 뭐 원희룡이라든지 뭐 오세훈이라든지 홍정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등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보수 진영에는 참 반가운 뉴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떠야지 경쟁자들도 홍준표 전 대표도 있군요. 이런 잠룡들이 함께 긴장하고 경쟁하고 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